메가뱅크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살 수가 없어요. 자기 자본금 문제 그 미국 은행 그 위원회에서 또 혼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리스크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은행은 신용이 제일 중요한데 그 장부상 손실이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러니까 그 리스크 전가를 해줄 수 있는 그 샌드백들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기업이다. 그러면 둘이 상생을 맺으면 DAT 기업 같은 경우도 신용을 얻고 여러 금융 상품들을 낼 수 있고 유동성을 더 빨아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비트마인도 이제 뭐 스트래티지를 따라가겠죠. 그럼 비트마인은 또 이더리움이니까 스테이킹까지 있으면 완전히 이 무한 선순환으로 살 수 있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론은 악어와 악어새다. 11억 부동산 팔고 비트코인 몰빵. 오직 내 공부와 내 생각, 내 멘탈을 위한 이기적인 라디오 시작합니다. 도대체 왜 생존했을까?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순서가 잘못됐어요. 예. 자, 이 스트래티지가 12월 달에 뭐 일단은 뭐 전에 이제 JP 모건이 공격했죠. 예. 이 모건 스탠이랑 이제 MSCI 퇴출해야 된다. 니들은 DAT 그 비트코인 비축하는 거 말고 소프트웨어 기존 B2B도 그 달러 얼마 안 되고 못 벌어들이는데 이거는 기업이 아니다. 펀드다. 이렇게 하면서 퇴출 가시화 시켰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전고점 대비 막 거의 70% 떨어지고 막 맛 가고 저도 이제 그때 매수 추매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공부를 계속 하기 전엔 좀 불안했죠. 근데 이제 12월 달에 나스닥 100 잔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부다비 포럼이나 제가 여러 뭐 스위스 중앙은행이나 이렇게 매집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저기 뱅가드도 스트래티지 지분 갖고 있는 걸 보고 느꼈죠. 공부를 더 하면서 야, 이 지수랑 이 맥락 봤을 때는 S&P 500까지 편입이 되겠다. 불과 이제 한 달 만에 오늘 MSCI 지수에서 포함이 됐잖아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저는 이 모건 스탠리가 결국 이 비트코인 ETF를 참전한 거가 많은 힌트가 있는데 이건 이미 뭐 솔직히 원래 정해진 미래였고 요거 봤으면 요거 하면 당연히 하겠죠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일단 모건 스탠리가 미국 내 6위 정도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지점들이 없어요. 뭐 우리나라 저기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처럼 막 지점들이 있는 상업은행이 아니라 이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산관리사가 한 15,000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많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그저께 이제 4% 영업 시작을 했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왜 MSCI 진수랑 이렇게 관련이 있냐? 일단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이게 블랙락이 보시면 이걸 보면 이게 작년 아이비트 블랙락 미국 전체 ETF 거래량이거든요. 마이너스 9%인데도 거래량이 6위를 했어요. 근데 블랙락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 비트코인 빠지든 말든 뭐 수수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. 그렇잖아요. 그럼 모건 스탠리도 가만히 지켜봤겠죠. 얼마나 짜증났을 거예요. 이게 이제 2026년 지금 ETF 거래량인데 블랙락 10위입니다. 10위. 예. 뭐 시작도 하지 얼마 안 됐는데 모건 스탠리도 칼을 갈고 있었겠죠. 예. 근데 이제 이 모건 스탠리가 스트래티지의 이 비트코인 냄새를 맡았던 거죠. 예. 그러니까 서로 이기심이 맞아요. 아부다비 포럼에서 스트래티지가 얘기한 거는 지금 어 최근에 다시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지금 시작을 했지만 스트래티지가 그 전에 좀 매수를 중단했잖아요.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주주들이 너무 막 주가 빠지고 하니까 막 혼동 야기하고 하니까 야, 우리 달러 2.8조 원 갖고 있다. 그러니까 안심해라. 왜냐하면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도 이제 DAT가 비트코인 모으는 것 말고도 파생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
뭐 비트코인 MMF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이게 뭐 전환사채는 만기가 남아 있지만 주주들의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게 너무 불안해하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비트코인 90% 떨어져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메가뱅크들이 나머지 10%를 원금을 보존해 해줄 것이다. SMTR 그것처럼.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이기심이 맞냐면 결국 ETF 상품 출시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자기 돈 안 들이고 수수료를 먹는다라는 거잖아요. 근데 그리고 리스크 전가. 만약에 JP 모건이랑 막 모건 스탠리랑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고 비트코인을 뭐 살 수 있다고 쳐도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됐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자기 자본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크립토 변동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부상 손실이 나면 은행에서 그래도 전 세계 자산 10위 안에 드는 은행들인데 은행 리스크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. 근데 비트코인한테 그러니까 스트래티지한테 그 리스크를 다 떠넘기고 어 그다음에 대출 사업할 수 있고 수탁 사업할 수 있고 수수료 계속 먹을 수 있고 여러 확장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통 메가뱅크들한테도 좋고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메가뱅크를 등에 업으니까 신용을 얻어서 계급을 상승할 수 있고 사실 규모가 작잖아요. JP 모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보다 훨씬 작잖아요. 예.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뭐 스트래티지랑 이제 뭐 모건 스탠리랑 요런 어떤 MMF부터 해서 보증인 관계로 이제 MOU 맺고 제휴하면 초저금리로 무한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서로 이기심이 맞아서 썸을 타고 있다. 근데 여기서 만약에 MSCI 지수까지 퇴출을 만약에 시켜버리면 이게 지금 유동성 셋업 중이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 입장에선 블랙록만 좀 되게 좋게 되는데 좋겠습니까?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미래에 가까웠다. 만약에 MSCI 지수 퇴출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다시 나스닥 어차피 지수는 살아 있으니까 뭐 S&P 500 편입이 되든 왜냐면 이거는 결국 오르면 오를수록 뭐 제가 뭐 마이너스 3억 물린 거랑은 뭐 게임 자체가 다르니까.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이 정통 은행들이 이 어떤 이 비트코인 담보 67만 개 냄새를 제대로 맡았다. 예. 결국 악어와 악엇의 관계다. 예.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. 그래서 둘이 썸을 진하게 타고 있다. 근데 앞으로는 제 생각이 더 탈 것 같죠. 왜냐? 블랙록만 돈 버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. 예.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바로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? 전 진짜 이게 웃기더라고요. 오늘 MSCI 지수에 계속 포함된다. 그리고 모건 스탠리 오늘 발표 났어요. 예. 비트코인 ETF 참전한다. 그리고 저번 달에 둘이 만났고 모건 스탠리 갔고 스트래티지가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전부 맥락적 사고구나.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도 더 늘고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늘면 당연히 미 국채 사용량이 늘고 미국이 즐겁고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도 더 큰 돈을 번다.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까지 지금 참전했으니까 셋업이 끝났다. 예. 근데 여기서 이제 모건 스탠리 한 방 더 남았죠.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이제 4% 권고한다. 등등 확장성들이 전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 1월 15일 날 표결에 붙인다고 해요. 그리고 우리 꼬레 형들 이제 매집을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뭐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솔직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메가뱅크 은행의 통로 이 크립토 산업과 AI 산업이 결국 미국의 핵심 산업이고 GDP를 끌어올리고 미국으로 금융의 허브 돈이 더 몰리게 될 텐데 국채는 국채대로 활성화가 되고 할 텐데 결국 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기업 뭐 비트마인, 스트래티지 이런 데들은 결국 메가뱅크 은행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. 왜냐? 메가뱅크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살 수가 없어요. 자기 자본금 문제 미국 은행 그 위원회에서 또 혼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리스크 때문에 지금
어쨌든 은행은 신용이 제일 중요한데 그 장부상 손실이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러니까 그 리스크 전가를 해줄 수 있는 그 샌드백들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기업이다. 그러면 둘이 상생을 맺으면 DAT 기업 같은 경우도 신용을 얻고 여러 금융 상품들을 낼 수 있고 유동성을 더 빨아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비트마인도 이제 뭐 스트래티지를 따라가겠죠. 그럼 비트마인은 또 이더리움이니까 스테이킹까지 있으면 완전히 이 무한 선순환으로 살 수 있다. 아,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론은 악어와 악어새다.